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전국체전이 끝났습니다. 종합순위 전국 3위. 전국의 최종 성적인데요. 성과보다는 과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진부한 표현이겠지만 스포츠는 한 지역의 위상일 수 있고 또 그 자체로 거대한 산업입니다. 일회성 관심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일 텐데요. 오늘 전북 스포츠의 실상을 진단합니다.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국체전 종합 3위, 개최도시의 이점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당초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최영현 처장님, 어떤 성과의 배경이 이런 결실을 거뒀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이번 전국체육대회는 15년 만에 전라북도에 좀 개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국체전 저희가 당초 목표를 3위로 설정하고 저희 선수단들이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종합 3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먼저 우리 도민들의 격려와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선수단들이 정말 열심히 경기에 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갈목갈 만한 성과로는 저희가 종합 1위가 4개 종목, 그다음에 종합 2위가 6개 종목, 종합 3위가 7개 종목으로 해서 3위 이상 17개 종목이 입상을 해서 정말로 도민들에게 체육의 이상을 드높인 대회였다고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정호윤 위원장님, 네. 그 전국체전이라는 게 실은 경기력만 겨루는 건 아니거든요. 네. 문화와 예술을 과시하는, 알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지역을 홍보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쪽에서도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분명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올림픽도 그렇고 모든 이제 체육 행사가 말씀하신 대로 문화가 예술 또는 경제까지 같이 포괄되는 전 분야가 축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전국체전은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문화, 예술 이런 점에서 강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강점을 충분히 어필하는 전국체전으로서 이루어졌었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자긍심을 가져도 될 만한 그 전국체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재일 교수님, 그런데 이제 방금 차장님께서 어쨌든 우리가 어깨를 으쓱해도 될 만한 어떤 성과를 홍보해 주셨는데 네. 냉정하게 따진다면 정말 이게 전라북도의 경기력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만 하더라도 전국 11위였고 그 전에는 9위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전라북도의 경기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 3위는 개최국의 이점이 좀 있습니다. 개최국의 이점이 있는데 개최 도시에 개최지에 대해서는 그 총 득점에서 기록 그 경기 득점의 20%에 해당되는 점수를 가산점으로 개최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기본적으로 전라북도 우리 선수단이 성적이 없었다면 이 20%도 의미가 없는 점수가 되겠죠. 그럼에도 3위는 역시 괄목할 만한 성과이면 분명하나 여러 가지 그 내용상으로 볼 때 우리 전라북도의 등록 선수라든지 지방 정부 예산에서 체육 예산으로 투입되는 체장률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의 1.17% 2017년도 발표 기준입니다. 이런 예산의 비율에서는 전국에서 12번째에 사실은 해당되는 거고요. 동호인 수라든지 실업팀 등등의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체육의 인프라를 봤을 때는 우리 도는 약 8위에서 10위 정도의 성적이 기반을 봤을 때 적정한 그 순위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객관적 그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경기력이라는 게 예산 규모하고 비례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도 냉정하게 평가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앞서 그 처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종목별로 17개가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한계라는 것은 좀 분석이 됐을 텐데요. 종목별로. 예. 그중에서 어떤 부분에 특히 우리가 그동안에 기초 종목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측면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가 공이 선수층이 굉장히 저변이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선수층이 굉장히 줄어드는 실정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어떤 경기력만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상위 입상 종목을 좀 대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도 그 지역별로 초중고등학교 연계 체제가 되는 종목들은 정말로 성적이 향상이 됐고
그러지 않고 위에만 밑에 그 어떤 저변이 없는 상태에서 성인 체육만 하는 곳에는 성적이 저하가 되는 경우를 뚜렷하게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만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라북도 체육회라든가 도교육청이 협심해서 스포츠 클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스포츠 클럽을 통해서 선수 육성의 어떤 다변화를 기하는 것도 우리가 다른 시도에 먼저 선점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송 교수님, 방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체육의 경기력이라는 거는 뭐 하루아침에 한 달, 두 달 내에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모처럼 전라북도가 3위라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개최 지역에 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성과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런 성과를, 이번의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일회성 성과로 그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차장님한테 여쭤본 부분도 이런 부분인데 덧붙여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할까요?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그 지속적으로 전국 3위라고 하는 종합 성적은 사실상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전라북도의 스포츠 인프라라든지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그 3위라고 하는 성적은 개최지의 이점이 발판이 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아까 그 처장님께서 학교 스포츠 클럽의 활성화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저도 10분 공감을 합니다. 모든 그 스포츠 종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선수 수급인데 그러한 선수 수급이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엘리트 선수로도 전환되는 그러한 그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이번에 성적에서 잠깐 봤을 때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는 전통적인 강세 종목이 있습니다. 전북도청의 양궁팀, 익산시청의 펜싱, 남원시청의 복싱, 원광대학교의 배드민턴, 또 우리가 흔히 역전의 명수로 알고 있는 군산상고의 야구, 남성고등학교의 배구, 전북제일고의 핸드볼 등 우리 자체가 그 도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뿐만 아니라 이런 팀의 경우에는 많은 그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도 우리도 선수 출신들이 그 배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종합 순위의 어떤 그 성적 순위에 우리가 좀 더 연연하기보다는 전통적인 강세 종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번에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그 대회였기 때문에 사실 성적에도 주안을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좀 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점에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호인 위원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그동안에 체육에서는 이런 정서가 지금도 아마 잔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속된 말로 악으로 깡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어떻게 떼어보라 뭐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이고 예산이 필요한 거고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고 뭐 클럽 스포츠를 상서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좀 고민해서 제도화시키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지적인 것 같은데. 네, 그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가 세상을 바꾸고 또 사람들을 단결시키는 힘이 있다. 이게 이제 넬슨 만델라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가 통합되고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스포츠에 대한 투자, 이 투자가 이 투자 대비해서 거둘 수 있는 부수 효과가 저는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전라북도 또는 전라북도 교육청 우리 이 단체장님들의 어떤 마인드와 의지가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사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 체육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데 이 어려울수록 체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어떤 이 단결된 힘 이런 걸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부수적 효과를 생각한다고 하면 좀 체육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다. 그 점에 충분히 동의하고 저희도 이제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장님, 그러면 전라북도의 체육이 한때는 상당히 이 전라북도가 스포츠 강세 지역으로 불렸던 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10위권이라고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그 정도 수준이라면 많이 약화된 것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전라북도의
체육 경쟁력, 스포츠 경쟁력이 이렇게 저하된 특별한 원인을 찾는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뭐 전라북도 체육을 책임지고 있는 처장 입장에서 어떤 변명성에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은요. 지금 저희 전라북도 체육이 지금 이렇게 좀 약화가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관심 부족입니다. 이런 전국체전이라든가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이 진행됐을 때는 체육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좋고 분위기도 좋은데 그 대회가 끝나게 되면은 뭐 하루 이틀 지나면은 거기에 대한 그 기억이 희미할 정도로 이렇게 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대상화해서 이번에도 이 전국체전을 개최하는데 직전에 그 아시아 경기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체전이 굉장히 묻혔습니다. 그러나 또 그 전국체전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를 발굴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민들의 관심 또 그 특히 자치단체장님들의 관심이 같이 이렇게 합심이 돼야만이 전북 체육에 대한 좀 이상이 좀 이렇게 상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화 종목 육성을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지역민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또 이렇다면은 무주 지역의 동계 종목, 스키나 바이애슬론, 그다음에 뭐 임실에 이제 이번에 국제 양궁장이 건립이 됐으니 양궁, 사격, 그다음에 부안 지역의 요트 종목, 그다음에 이제 고창의 유도, 그다음에 순창의 정구 이런 종목들이 지역 집적화를 통해서 육성이 됨으로써 지역민들의 관심과 또 지역 교육청의 관심이 플러스가 되면은 우리 전라북도 체육도 지금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선택과 집중을 아까 말씀하신 그 교수님 의견하고 좀 같은데 문제는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선수 육성 시스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많이 공유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지역에서 나름 경기력을 발휘했던 층들이 그다음에 실업팀을 선택하려고 해도 지역이 없다 보니까 결국 유출되는 시스템. 이거는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문제인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예, 방금 그 최용원 처장님의 진단, 종합적인 전북 체육의 위상이 과거만 못하다고 하는 건요. 단순하게 전에 그 우리 도민이 300만을 얘기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뭐 실질적으로 180만 정도. 거의 반절 가까이 인구가 감소가 됐다고 하면 체육 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이라든지 사회 경제적인 전반적 역량이 그만큼 그 절감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스포츠 분야, 체육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번에 47개 종목이 개최됐는데 물론 시범 경기 포함해서죠. 모든 전 종목의 강세를 다 보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1,000만 가까이나 1,000만이 넘는 경기도와 서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체 종합 역량을 가지고 이제 순위에 있어서 좀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던 종목은 우리가 인구가 그렇게 줄었어도 도세가 약화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의 예를 보면 초, 중, 고, 대학 모든 선수들이 다 있고 그렇지만 실업팀이 없기 때문에 뭐 전북도청 여자팀은 있지만 남자 강세를 보이는 남자팀에는 실업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아주 잘 육성되어진 선수가 결국 최종 선수의 진로는 실업이나 프로팀인데 그 진로가 없기 때문에 타시도로 전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이 실업팀까지 있다면 수직 계열화된 그 체제에서 좋은 선수가 우리 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훈련과 경기에 참여해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전라북도의 최대 현실인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만한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제 이 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의 어떤 이 경제력과도 그리고 인구 이런 것과 무관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서울 경기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경기도가 1위고 서울이 2위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가 인구가 줄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육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좀 발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좀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 차원에서 고민해 보자고 하면 결국은 이제 실업팀
이 창단이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선수들이 초중고를 나와서 안정적으로 실업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런 창단 문제는 우리 도내에 사실 기업이 없다 보니까 그 문제도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있는 기업이라도, 그리고 전라북도에 오는 기업이라도 실업팀을 창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고, 결국 이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만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 도를 비롯한 행정에서 일정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좀 우리 의회도 관심을 갖고 도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고민해보고 좀 노력해보겠습니다. 결국 선수 육성 시스템이 현재와 같은 체제로는 전라북도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실업팀의 경우도 거의 지금 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실업팀이 도내 39개 팀의 선수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기관이 14개 시군과 전라북도 도청 해서 15개 행정기관에서 지금 팀을 육성을 하고 있고요. 거의 뭐 3분의 1을 행정기관에서 유치를 지금 하고 있고, 기업체가 5개 팀을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경팀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상무부대,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어디 팀 창단할 곳이 없어서 전라북도 체육회가 9개 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실정이 되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 졸업을 하고는 뭐 거의 타 시도로 유출이 되는 경우가 뭐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전라북도와 머리를 맞대고 뭐 팀 창단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즘 뭐 기업체도 그렇게 쉽지 않게 그 팀 창단 대상 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계속 거기만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그 자구책으로 또 이제 그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 팀들에게 그 또 대학 일반부에 있는 팀들은 대학부에서 출전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도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스포츠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자고 하는 이유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스포츠가 최근에는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이게 학문의 범주를 지나서 거의 뭐 하나의 거대한 스포츠, 거대한 사업 이런 것으로 지금 이렇게 발전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을 일종의 지역 발전, 연계시켜서 지역 개발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그런 흐름도 있던데, 교수님께서 지금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측면이 어떤 추세에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해 주실 자료가 좀 있을지요? 네, 단순하게 보면 아까 선수 수급에 있어서 절대 수도 부족하지만 그나마 운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 선수들이 인기 종목으로 많이 쏠려 있죠.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는 지금 전북 현대 프로 축구 구단이 운영되고 있고, 제19단 야구 창단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의욕적으로 전라북도도 참여를 했지만 결국 타 시도로 갔고요. 근데 전북 현대 같은 경우 경기력이 투자 대비 지금 그 우리 국내 프로 구단 중에 가장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전북 현대 프로 축구단인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 그에 비례하게 성적 또한 올해도 이미 조기에 그 우승을 확정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스포츠를 마케팅 측면에서 그 활용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그 연구 용역을 한국체육과학연구원에 줘서, 물론 비공개 그 전문 자료는 비공개이지만 스포츠 도시 육성이라고 하는 그 정부 차원에서의 스포츠 그 마케팅적 접근을 이미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 게임이라고 하는 월드컵, 세계 육상 선수권이라고 하는 메가 스포츠 종목이 여러 방송권이라든지 광고, 그런 협찬사 기업들로 해서 뭐 수천억, 수조 원의 그런 이익을,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창출하고 있다는 것은 뭐 우리 일반 그 시민들께서도 다 아시겠고요. 이제는 지역별로 우리 국내에서도 기후 조건이라든지 그런 그 지형 조건들을 활용해서 스포츠 대회 유치라든지 남해 같이 따뜻한 그런 기후 조건이 가진 곳은 겨울철 동계 종목의 전지 훈련 장소로 아주 각광받고 있고, 단순하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그 직접적인 스포츠 지자체 마케팅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호인 유영련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스포츠가 결국 지역 발전하고 직결된다. 그러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스포츠 분야를 특화시켜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방금 뭐 어떤 그 스포츠팀을 하나 유치하든 아니면 전지훈련지로 했을 때 그 경제 유발 효과가 몇억, 몇십억 된다는 이야기들은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확실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만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도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게 저는 태권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무주
외에 태권도와 관련해서 성지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죠. 예, 다만 이제 국기원이 좀 이전이 안 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효과가 좀 미미한데요. 저는 이 태권도와 관련돼서 우리 도 차원에서 지금보다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저희가 태권도와 관련해서는 저희 전라북도가 선점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 선점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태권도 성지로 우뚝 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추진하는 거니까 태권도에 좀 집중해서 이걸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체육진흥 정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중심은 체육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라북도에 구체적인 체육진흥 정책이 있다면 꼽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예, 그렇습니다. 뭐 선수 지원하고 대회 출전하고 이런 부분은 뭐 어느 시도나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서 또 도와 저희 체육회에서는 지금 2010년도에 저희가 그 스포츠 과학센터를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지금 하다 모델링이 지금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또 우리 전라북도 전북 월드스타 선수 육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월드스타 육성 사업에는 우리 도내 체육과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충분한 자문을 해준 상태에서 이번에 지금 원광대학교 그 서승재 배드민턴 서승재 선수는 지금 단체전과 개인 복식에서 2관왕하는 선수입니다. 아마 2020년도에 도쿄올림픽에도 금메달 리스트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요. 또 그 출신들인 체조회 체육고등학교 지금 3학년인데 진현 선수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획득을 했습니다. 또 오수의 최현진이라는 양궁 선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지금 월드스타에서 출신 선수들이거든요. 이런 체육 정책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정착이 됨으로써 또 타 시도와는 이렇게 좀 차별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그 방금 말씀하신 체육진흥 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다른 시도라든지 이렇게 비교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어떤 측면은 없을까요? 네, 부족한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최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 과학센터 저희 뭐 학자적 측면에서는요 과거에 그 지도자들의 경험론적인 그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관적인 그 훈련 지도 육성이라는 점보다는 과학적인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선수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주안을 둬야 될 사안이라고 뭐 신봉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스포츠과학센터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로 인해서 이게 국가 사업화된 계기입니다. 그다음에 월드스타 육성 프로젝트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만 사실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국가 차원에서도 체육 영재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국가 단위로도 50명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번 그 전국 체전에서도 그런 수혜를 받던 우리 도의 선수들이 그렇게 성적을 내서 기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 선수가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결국 타시도 전출을 해야 된다 직면에 있다는 그 현실이고요. 우리가 애써 기른 선수들이 결국 타시도를 대표해야 되는 상황도 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스포츠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측면에서 정책적인 비전을 제시하는데 스포츠에 대한 체육에 대한 가치 인식을 조금 전환해야 될 시기가 왔다. 단순히 순위 경쟁뿐만 아니라 경기력도 중요하지만 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공공재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 지금 전라북도를 예를 들자면 어떤 체육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으니까 네. 우선순위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또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또 이루어지려면 전담 조직 같은 게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앞으로 이게 좀 계기가 돼서 가능할까요? 뭐 우리 전라북도에는 뭐 체육회가 있으니까 뭐 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체육과 관련된 정책들은 앞으로 추진이 되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체육회가 잘 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산 문제입니다. 이 예산과 관련돼서 뭐 우리 전라북도 전반적으로 사실은 어느 분야든지 간에 예산이 풍족한 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든지 간에 예산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고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동안 체육 분야가 그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우선적으로 선택된 분야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당히 뒤로 밀려왔던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단체장님들 마인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인식입니다. 우리 교수님께 말씀하셨듯이 체육을 공공재로 인식해야 되는 거고 체육이 체육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사실상 그 지역의 어떤 산업적 경쟁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좀 주목해서 이제는 우선순위에 체육 분야를 좀 더 끌어올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교수님께서도 좀 노력하시고 우리 처장님께서 노력하시고 저도 같이 노력해야 될 또 우리 도민들이 함께 좀 공감을 해줘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의 중요성, 스포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도민들이 다 공감하는 것. 그 바탕에서 뭔가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걸 끌어내는 것. 이런 순서로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전라북도에도 체육발전기금이라는 건 있죠. 그 체육진흥기금. 진흥기금입니다. 진흥기금입니다. 예. 이제 그동안에 1982년부터 소년체전 잉여금이라든가 도민들의 성금으로 모아지다가 그 2005년도에 전라북도 통합기금으로 통합이 돼가지고요. 전라북도에서 도비 지원을 해서 작년 말에 100억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100억 목표가 달성이 돼서 이 100억을 가지고 어떤 시설이라 투자해버리면은 뭐 일순간에 탕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약 한 2억 5천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그래도 좀 뭔가 의미 있는 사업을 하자 해서 전라북도 꿈나무 육성 사업에 비중을 두고 우리 전북에 전라북도 체육진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금년에 16개 종목 단체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 내용이라든가 또한 그런 부분이 저변이라든가 또 기대 효과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지금 금년이 이제 1차 년도이기 때문에 금년의 사업 결과를 토대로 더 열심히 하는 그 단체에게는 더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고 또 그러지 못하는 단체는 좀 페널티를 줘서 어떤 종목의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교수님 지금 100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정말 오랜 기간이 걸린 건데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자든지 그런 방안을 통해서 그래서 기금을 좀 더 늘린 다음에 예산 집행을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선은 예산을 당장 뭐 이렇게 투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예산 규모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건 이제 우리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이고요. 진흥기금의 이 원금이 직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얼마 가지 않아서 소진될 것은 분명하고요. 문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고 전라북도를 통해서 육성되어지는 선수들에 대해서 이들이 안정적인 여건과 훌륭한 환경 하에서 자기들이 그 훈련하는 종목에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의 지원이 필요한데 그거는 뭐 단순히 비단 체육회 지원뿐만이 아니죠. 우리 위원장님 계시는 의회 차원에서 정책적이나 예산적인 협조와 지원, 전북도청 차원에서 행정적인 계도나 그 헌신 등이 또 전체 도민의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훌륭한 선수들이 길러지는데 중요한 것은 100억에 있는 진흥 기금도 아주 의미가 있겠지만 항구적인 지속 가능한 이 지원 시스템 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담론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하고 해야 될 그런 그 주체가 있어야 된다. 그 주체는 전북 체육회가 돼야 될 것이며 다만 모든 인력이 거기에 그 행정적 그 집중을 할 수 없지만 행정적 주체로서 매개체로서 도내 일원에 있는 전문가 집단을 인력풀로 활용해서 진행해서 이 우리 현안에 대한 고민들이 정책적인 비전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언뜻 보기에는 그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만 지금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네. 항상 그런 논쟁은 있을 수 있거든요.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 어떻습니까? 종호연 위원장님께서는 방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새로운 논의의 틀에서 고민을 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 문제를 이게 이 대립적인 관계로 볼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체육에 집중하면서 엘리트 체육이 소홀히 된다든지
또 엘리트 체육에 집중하면서 생활체육이 소홀히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은 같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주는 게 좋겠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스포츠 강국들 보면 대부분 이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이 스포츠 클럽이 한 11만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회원이 2,750만 명. 그러니까 독일 인구의 한 35%가 회원으로 이제 가입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각 스포츠 클럽이 자기 수준별로 그 리그 대회가 진행되고 있고, 이 리그 대회에서 엘리트들도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대립적인 관계로 보기보다는 같이 협력하는 관계,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봐야 되고, 문제는 뭐냐면 생활체육이든 엘리트 체육이든 양자다 지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 체육에 집중할 건지 생활체육에 집중할 건지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엘리트 체육 측면에서 우리 교수님이나 그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라북도 현실에서 하여튼 집중할 건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별도로 생활체육 저변도 그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시키는 노력, 또는 우리 각 지역에서 사실 각 학교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체육시설들을 주민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그와 더불어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깔기 위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함께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대립적인 관계로 보지 말자. 저는 그래서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우리가 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오히려 타 시도보다 적극적으로 생활체육에 활성화에 나서는 게 사실은 엘리트 체육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접근해주고 우리 도가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체육대회를 통해서 전라북도 체육의 현실을 저희들이 적나라하게 나름대로 한번 진단을 해봤는데 역시 참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을 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인데, 어쨌든 전북 체육 경쟁력 강화 과제 어느 정도 다 들어간 것 같은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과제를 한번 우리가 조언 내지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원 처장님. 예, 저는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시범 종목 포함해서 47개 종목을 개최를 했습니다. 73개 경기장을 이제 신설 및 개보수를 했는데요. 거의 53개 경기장을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실 오수에 있는 국제 양궁장이 이제 신설이 됐고, 또 그다음에 완주군청 뒤쪽에 있는 테니스장이 16면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런 시설이 완비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시설 인프라를 통해서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전문 체육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체육 동호인들이 이제 거기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돼야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그 시설 개방이 또 돼야 합니다. 학교 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물론 도교육청에서도 지침을 내려주겠지만 또 일선에 관리하는 쪽은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개방에 좀 그 소극적인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개보수하는 시설을 계속 활용을 해야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도움이 되고, 또한 그런 곳에서 전국 규모 대회라든가 전지훈련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정호연 위원장님. 네. 이 전라북도 체육 발전은 결국은 전라북도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투자라는 건 결국은 체육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저는 그 지원 여부 규모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단체장이 판단하겠지만 결국은 단체장들의 마인드와 판단을 강제하고 강요하는 이 중요한 어쨌든 요건이 우리 도민들의 그 생각과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체육인들이 좀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나 복지 영역이 우리 도민들께
문화생활 해야 되고 문화가 중요하고 복지가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겠지만 문화나 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 노력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겠지만 특히 체육인들께서 이 체육이 갖고 있는 중요성, 여유가 있을 때 즐기는 게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하고 결국 이 지역의 경쟁력, 산업과도 연동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번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 체육인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저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송재호 교수님. 네. 먼저 무엇보다도 뭐 이번 전국체전에 우리 도를 대표해서 그 선전을 해주시고 또 목표로 했던 그 순위를 달성한 선수단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요. 또 많은 관심과 응원해 주셨던 도민 여러분께 경의를 또한 표합니다. 이제 우리 전북체육은요, 도내 거주하는 전체 지역민을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보편적 가치의 실현과 복지 구현의 천병으로서의 전북체육의 미래가 구상되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 소망을 담아보고요. 끝으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10월 25일 개막되는 전국 장애인 전국체전도 역시 우리 고장에서 개최가 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체력 지수가 1% 오르면 국가 총생산 GDP는 무려 그 12배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전북 체육 경쟁력의 지역 발전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모쪼록 전국체전의 성과와 관심이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오늘 토론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함께한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